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템파베이를 상대로 토론토가 로비레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패배했는데요. 이 패배보다 더 심각한 거는 로비레이의 마법이 어쩌면은 끝이 보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입니다. 특히 4경기 연속 두 자릿수 탈삼진 기록이 끝났던 9월 10일 볼티모어전을 전후로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볼티모어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볼티모어의 하이드 감독과 로비레이 사이에 이런 설전이 벌어졌던 경기이기도 하고요. 하이드 감독이 조금 심하게 로비레이에게 언성을 높였던 경기이기도 합니다. 로비레이는 이 경기가 끝나고 curious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약간 볼티모어의 티핑이 의심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로비레이로서는 이 경기가 15경기 만에 5이닝 이상 던지는 걸 실패한 경기인데요. 공교롭게도 마지막으로 5이닝 이상 던지는 걸 실패한 경기 역시 6월 18일 볼티모어와의 경기였습니다. 로비레이는 이번 시즌 들어서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비레이는요, 슬라이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볼티모어 타자들이 슬라이더를 쫓아오지 않았다. 슬라이더를 쫓아오지 않았고 슬라이더가 잘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전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볼티모어가 이번 시즌 로비레이에게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로비레이를 상대로 슬라이더에 대해서 볼티모어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메이저리그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인 존보이에 의하면요, 볼티모어를 제외하면 로비레이의 슬라이더에 의한 스윙률이 55%에 이르는데 볼티모어는 로비레이 슬라이더에 대해서 35%밖에 스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제 로비레이는 볼티모어를 의심하는 건데, 그거를 빼고 이 경기가 끝나고 또 다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볼티모어가 로비레이를 공략하는 방법을 다른 팀들이 벤치마킹해서 로비레이를 공략하게 될지도 모른다. 템파베이와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요, 로비레이는 슬라이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템파베이 타자들이 슬라이더에 대해서 배트가 나오지 않았다. 슬라이더에 대해서 잘 속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들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로비레이는 이번 시즌 토론토에서요, 패스트볼의 비중을 거의 60%까지 올립니다. 60%까지 올리면서 패스트볼로 타자들을 압도하고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는 그런 볼 배합을 즐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더에 만약에 타자들이 배트가 안 나온다면 로비레이로서는 이제 큰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 슬라이더와 패스트볼이 정확하게 역할을 구분하고 로케이션을 구분하면서 슬라이더가 타자들의 헛스윙을 유도하고 그래서 패스트볼이 더 강력해지는 그런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 슬라이더의 배트가 안 나오다 보니까 로비레이가 조금 더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 슬라이더가 나와야 하는 순간인데 마고를 상대로 슬라이더를 쉽게 던지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로비레이는 5월달에 피홈런을 10개 이상 맞으면서 평균 자책점이 4점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특단책으로 내놓은 것이 패스트볼 비중의 증가였습니다. 로비레이는 6월, 7월 들어서면서 패스트볼 비중을 점점점 늘립니다. 가장 좋은 활약, 지금 사이영 후보가 되는 기반을 마련했던 7월에는 패스트볼의 비중을 무려 71.5%까지 늘려요. 로비레이는 패스트볼의 비중을 71.5%까지 늘리는데요. 이 바탕에는 45.6%, 무려 50% 가까이 육박했던 슬라이더의 헛스윙 비율이 있었습니다. 슬라이더가 헛스윙을 유도하고 슬라이더가 잘 통했기 때문에 패스트볼이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패스트볼을 더 자신있게 71.5%라는 정말 거의 다 패스트볼을 던진 거나 다름없는 이 비율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최근 들어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볼티모어전을 기준으로 해서 패스트볼을 던지는 비율이 50%대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패스트볼에 대한 자신감 하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자신감 하락이 어디서 왔냐면 슬라이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데서 로비레이의 패스트볼에 대한 자신감 하락이 이제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도표는 로비레이의 구종별 이 헛스윙 비율인데요. 지금 보시면 노란색이 슬라이더에 대한 헛스윙 비율인데, 최근에 높았던 8월 계속 높아졌던 이 헛스윙 비율이 9월로 다가올수록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볼티모어도 그렇고 템파베이도 그렇고 저번 템파베이 전도 잘 던지긴 했지만 슬라이더에 대해서는 템파베이 타자들이 굉장히 잘 로비레이를 공략한 경기였는데요. 저번 경기 같은 경우 또 특징이 슬라이더를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던지는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로비레이 경기가 좋은 경기가 되려면요, 패스트볼은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형성이 돼야 되고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우타자를 상대로 바깥쪽에서 스트라이크 존을 훅고 들어와서 안쪽으로 꽂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헛스윙을 유도해야 되는데
템파베이 타자들이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슬라이더에 대해서 헛스윙을 하지 않자 로비레이는 슬라이더를 점점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점점 템파베이 타자들로 하여금 로비레이의 공을 공략하기 쉽게 한 건데요. 로비레이가 와일드카드전에 선발 등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일정을 다 조정해 놨는데 볼티모어와 템파베이를 통해서 지금 로비레이의 약점이 드러났는데 과연 로비레이는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와일드카드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보스턴이나 양키스가 템파나 볼티모어전을 보고 로비레이의 공략법을 제대로 찾아서 들고 나올 수 있을지, 토론토로서는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로비레이 역시도 투수 코치진과 얘기를 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어온 자기의 그 투구 방식, 볼 배합을 바꿀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비레이의 슬라이더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 말고도 조금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로비레이 같은 경우는 2019년에서 2020년, 2021년으로 오면서 특히 토론토로 오고 나서는 이 평균 구속이 1마일 이상 올랐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 평균 구속이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5월이 지나고 6월, 7월, 8월 초까지 평균 95마일이었던 패스트볼의 속도가 최근에는 94마일대로 떨어졌고, 이번 템파베이전 같은 경우에는 평균 구속이 93.7마일까지 나오면서 토론토 기자들도 경기가 끝나고 몬토요 감독에게 이 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로비레이의 평균 구속, 특히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이 최근 계속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코치진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걱정할 만한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몬토요 감독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기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슬라이더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최근 3-4경기 들어서 슬라이더에 대한 헛스윙 비율이 낮아졌는데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도 줄어든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로비레이의 공이 조금 더 공략당하기 쉬운 공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이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속은 줄어드는데 브레이킹 볼에 대해선 더 이상 타자들이 속지 않는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비레이는 리그 최고의 패스트볼과 리그 최고의 슬라이더를 보유한 자완투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의 위력은 뛰어나고 공의 위력이 상대 타자들에게 먹힙니다. 다만 지금 토론토에서 걱정을 하는 거는 플레이오프에 가게 되면요, 며칠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한 상대팀 그리고 특정 투수만을 공부하고 나온 타자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나온 팀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타자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이 공략법이 밝혀진 로비레이가 과연 이런 팀을 상대로, 이런 타자들을 상대로도 위력적인 투구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 로비레이는 2019년에 피홈런 30개를 맞으면서 자기 커리어 최다 피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이번 템파베이전까지 피홈런 29개를 기록하면서 2019년을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9개는 현재 양대 리그 합쳐서 리그 5위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양키스로 간 히니를 홈런 공장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로비레이도 히니와 피홈런 수가 같습니다. 물론 로비레이가 던진 이닝이 30이닝 정도 더 많긴 하지만 그런 거를 감안해도 우리가 홈런 공장장이라고 부르는 히니와 로비레이의 피홈런 수는 29개로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맞으면 자기 커리어 최다 피홈런인 30개와 동률이고요. 그리고 그 이상 맞게 되면은 이번 시즌은 다른 기록들도 커리어 하이지만 피홈런도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게 됩니다. 피홈런을 가장 많이 맞은 달은 5월인데요. 지금 현재 5월 이후로 피홈런 수를 5개 이하로 억제하고 있거든요. 한 달 피홈런 수를 5개 이하로 억제하고 있는데 지금 9월 들어서 아직 2주가 남은 상황에서 9월 들어서 벌써 피홈런을 4개를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은 다시 피홈런 수가 5개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로비레이의 피홈런은 왜 다시 늘어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볼의 구속이 하락하고 더 이상 슬라이더의 타자들이 속지 않기 때문에 슬라이더가 홈플레이트를 다 훑고 가서 헛스윙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슬라이더가 점점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더는 더 이상 헛스윙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슬라이더의 배트가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상황에서 패스트볼의 구속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타자들로서는 정말 공략하기 쉬운 공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 평균보다는 공략하기 어려운 공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이영 투수 로비레이의 공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공의 위력이 최근 몇 경기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로비레이는 계속해서 5일, 4일을 쉬고 5일마다, 매 5일마다 등판하는 걸 유지하고 있는데요. 로비레이로서는 그게 본인의 그 리듬을 깨트리지 않는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번 시즌이 끝나고 FA가 되는 것도 분명히 고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식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시즌이 끝날 때까지 나오면서 더 공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지금까지는 초대박 계약인 줄 알았던 계약이 조금은 가치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물론 남은 두 번의 등판에서 로비레이가 이거를 극복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토론토에서 시작된 고민은 로비레이를 와일드카드 시리즈에 등판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정을 조정을 했고 거기에 로비레이의 등판 일정을 맞추어 놨는데 최근 템파베이나 볼티모어가 로비레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것을 보고 뉴욕 양키스나 아니면 보스턴 레드삭스, 오클랜드 같은 팀들이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토론토를 만났을 때 이 대처법을 들고 나온다면 토론토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리고 로비레이가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계속 4일 간격을 지켜서 등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구속 저하를 반등시키기 위해서 한 번 정도 로비레이에게 4일 이상의 휴식을 주는 것이 맞는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토론토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오늘 경기 끝나고 포스트게임 인터뷰에서도 많은 기자들이 로비레이의 구속 저하와 로비레이 슬라이더의 위력의 약화에 대해서 몬토요 감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로비레이에게 역시 그 질문을 했고요. 로비레이의 대답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다였고, 몬토요 감독의 대답은 지난 3-4달 동안 아무 문제 없었고 아무 문제 없이 잘해온 투수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즌도 잘 치를 것이 분명하다,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볼티모어가 꾸준히 로비레이를 상대로 잘했던 점, 템파베이는 로비레이를 상대로 꾸준히 잘하진 못했지만 템파베이는 이번 시즌 로비레이를 상대로 굉장히 효과적인 공략을 해온 팀이라는 점, 그리고 로비레이가 다음 등판이 뉴욕 양키스 상대라는 점, 뉴욕 양키스가 역시 로비레이를 상대로 공략을 잘 해왔다는 점, 로비레이는 지금 보스턴을 상대로는 2승 1패, 이번 시즌 2승 1패 평균 자책점 3.13인데요. 로비레이가 이번 시즌 3홈런, 3피홈런 경기를 2번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보스턴을 상대로 한 경기 3피홈런 경기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동부지구 라이벌 팀들을 상대로 로비레이가 이번 시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사실이고, 최근 들어서 로비레이 구속에 문제가 생기고 슬라이더에 문제가 생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토론토 팬들이나 토론토 미디어에서는 조금씩 불안함이 생기기도 하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